2020년 인문학반 그러니까 94주년 점자이날 기념 행사에 인문학 OX 퀴즈 문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퀴즈 문제 대회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 방역 수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점자도서관은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하여 들어오면서 열 체크를 하시고 손 소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강의실에서도 지금 마스크를 덴탈이나 다른 천 마스크를 쓰고 오신 분들은 KF94로 바꾸어 쓰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수업 도중에 중간중간 방역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는데 저거는 인체에 무해한 거기 때문에 회원님들 저기 하지 마시고 편안히 계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강의실 공간에 소독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중간중간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 개인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내가 편안해야 국가가 편안한 거고 국가가 편안해야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개인 방역수칙 지키고 있으니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늘 여러분들께 지급해드렸던 차를 오늘 이 시간에는 드리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퀴즈 대회가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점심 식사도 오늘은 식사로 대처하지 않고 저희들이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도시락을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선 선생님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퀴즈 대회를 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어떤 문제를 내신 의미나 심사 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을 통하여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진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회원님들이 여기 건강하게 나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부처님의 가호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신 줄 아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는데 특히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복을 많이 타고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이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X카드와 O카드를 만져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 손에 하나씩 들고 계시고요. 제가 문제를 불러드리고 문제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문제가 맞는 답이면 O카드를 들어주시고 틀리는 답이면 X카드를 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예시로 하나만 시험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 이름은 닭돌돌이다. 맞으면 O카드를 들어주시고 틀리면 X카드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말이 필요 없고 행동으로 O카드 들고 X카드 들고 내려주십시오 하면 내려주시면 됩니다. 조금 불편하시고 답답하시더라도 재미있는 퀴즈 문제가 끝날 때까지 같이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OX 퀴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답이 맞으면 O카드를, 답이 틀리면 X카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기본 상식에 관한 문제 드리겠습니다. 1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 이름은 천안시이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 이름은 천안시이다. 잘 생각하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O카드, X카드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지금 문제는 틀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방금 대전입니다. 그런데 천안은 서울 가는 중간에 있어요. 대전에서 서울 가려면 여기서 100리쯤 가면은 천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은 중간에 있으니까 틀렸죠.
틀린 분이 두어 분 계세요, 지금도. 예. 자, 문제요. 2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기본 상식 문제입니다. 우리 대전지방의 수돗물을 대주는 강 이름은 낙동강이다. 우리 대전지방의 안맞도 수돗물을 말고 대주는 손만 강 들으시면 이름은 돼요. 낙동강이다. 예. 자, 손 들으세요. 하나, 둘, 셋. 카드 X 손을 들으세요. 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우리 대전을 중심으로 우리 대전 근방에 흐르는 강은 근강입니다. 낙동강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수돗물도 어디서 먹겠어요? 근강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근강을 조금만 더 설명할까요? 근강은 원래는 고음강이었습니다. 고음강. 예. 그런데 나중에 근강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름이. 예. 근강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예. 다음 3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3번 문제는 역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열 선생님의 스승인 도남서원을 세운 사람은 김장생이다. 송시열 선생님의 스승인 도남서원을 세운 사람은 김장생이다. 잠시 생각하시고 O, X카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맞으면 X, 맞으면 O, 틀리면 X. 잘 생각해서 들으세요.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선생님 설명 자,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문제는 맞은 문제입니다. 맞은 문제예요. 이 문제는 맞은 문제인데 잘 조금만 생각. 이거 다 설명했어요, 옛날에. 네, 했어요. 했죠? 네. 도남서원은 김장생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지금 김장생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김장생 선생님은 송시열 선생님, 송준길 선생님의 선생님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송시열 선생님이 훌륭한 그런 선생님을 누가 가르쳐냈어요? 김장생 선생님이 가르쳐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김장생 선생님을 아주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도 역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깊게 생각하시면 기억이 나실 문제입니다. 다음은 우암 송시열 사당의 이름은 남간정사이다. 우암 송시열 사당의 이름은 남간정사이다. 맞으면 O, 틀리면 여기서 잠깐 제가 사당이란 무슨 뜻이냐면 사당이란 무슨 뜻입니까? 송시열 선생님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만든 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참 잘 지어놨어요. 예. 자, 맞았나 틀렸나를 손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들으세요? 안 들으시는 분들은. 송시열 선생님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당은 남간정사가 맞습니다. 남간정사는 다전에 저기 잘 지어놨어요. 그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또는 너무 송시열 선생님이 훌륭하시니까 그걸 전국에서 보러 사람들이 옵니다. 관광을 하러 오는 거예요. 송시열 선생님은 잘 알죠? 우리나라 숙종 때 분으로 장희빈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다른 말 하고 돌아가셨어요. 역사 문제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전 지역의 세시 풍속 중 동네 청년들이 오곡밥을 먹고 지불놀이를 하고 남의 집 밥을 훔쳐 먹고 모여서 노는 날은 5월 단오날입니다.
예, 내리셔도 됩니다. 네. 자, 지금 5월 단오란 뭡니까? 단오. 예, 단오는 여자들은 그네를 띄었고 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도 감았습니다. 이렇게 다는 날을 아주 굉장히 이제 봄 아닙니까? 그게 봄이죠. 예. 그런데 지금 지금 그 풍속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월 보름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월 보름날은 밥을 해서 그러니까 오곡밥을 해서 그 오곡밥을 먹어가면서 사람들이 그날 9번 걸음을 저다가 논에 내고 9번 일을 한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농사일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곡밥을 아주 중시하고 밤에도 청년들이 모여서 야 우리 집에 와서도 오곡밥 가져가도 좋다. 그러고서 솥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 밥을. 그러면 청년들이 몰래도 아니지 사실은 인정된 몰래지. 몰래 들어가서 그 밥을 갖다 여럿이 먹어가면서 즐기는 날. 그게 정월 대보름날입니다. 그날은 또 무엇도 합니까? 유명한 지불놀이도 하는 겁니다. 예. 예,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상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은 12달이고 사계절이 있는데 그중 사계절이란 봄, 여름, 가을, 하루를 말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카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계절 이름을 댔죠? 네. 그게 틀린 게 있으면 X, 맞은 게 있으면 O. 예, 그렇게 들으세요. 이게 사계절은 뭡니까?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특히 우리나라만 온대 지방 중에서도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제일 좋은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죠. 예, 금수강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봄에는 싹이 트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여름에는 자라고 풍성하게 자랍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고서 오는 게 지금 뭐 오려고 합니까? 춥죠? 겨울 되려고 하잖아요. 겨울이 오지요.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겨울. 아니 아까는 하늘 온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겨울이 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예. 또 그다음 말씀하세요.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 고장에 대한 상식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을 둘러싸고 있는 산 이름을 말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카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에는 보문산, 개족산, 부봉산, 장태산, 백두산 등이 있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카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리셔도 됩니다. 자, 지금 다른 얘기는 대전에 있는 산 지금 얘기했어요. 부문산 아시죠? 네. 부문산은 전 날마다 갑니다. 예. 개족산. 네. 개족산 저 동쪽에 있는 겁니다. 부문산은 남쪽에 있어요, 지금. 남쪽에. 그 다음에 구봉산은 남쪽, 서쪽 사이에 있습니다. 예, 남쪽, 서쪽 사이에 있어요. 장태산도 남서쪽 사이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산 또 하나 있어요? 백두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북에. 이북 중에도 제일 끄트머리. 예, 평안도, 함경도 하는 그 제일 끄트머리 꼭대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은 몇 미터나 되는지 아세요? 2,744. 아이고 참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라산과 백두산, 백두산 다음에는 한라산은 어디 있어요?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산 가까운데 우리 대전에서 가까운 데 있으면서 유명한 산이 뭡니까? 계룡산입니다. 계룡산은 조선시대 정감록 비결이 있던 곳이죠. 정감록 비결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정도령이 도닦고 있다고 하는 곳이에요. 예, 됐죠? 예, 여기서 더 하나 대전에 한다면 갑화산이라는 산도 있어요. 갑화산은 지들이 어디 가셨었죠? 저 국민묘지 뒷산에 있는 산이 갑화산이에요. 예, 그거 모르실 수도 있죠. 그 산을 안 가보셔서 잘. 그러나 얘기는 그때 했는데 뭐 잊어먹었죠. 다. 예. 그다음이요? 네, 다음 문제는 대전이 낳은 인물들에 대한 역사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송시열, 박팽년, 송준길, 김종선은 대전 출신의 역사적 인물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시열, 박팽년, 송준길, 김종선은 대전 출신의 역사적인 인물이다. 맞으면 O카드를, 틀리면 X카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됐죠? 송시열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숙종 때 사람이에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학문으로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아주 부을 나올 수 없는 그런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대전 분이에요. 박팽년 누굽니까? 사육생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세조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니까 속상해서 그분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삼문에게 물었어요. 세조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문제 아세요? 그래도 내 말만 좀 나를 이해하고 내 말을 잘 들으라고 그랬더니 당신은 왕이 아니라 날이라고 그랬어요. 날이. 왕더러 날이라고 하면 왕을 망신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막 인두로 다 지졌잖아요. 인두를 지졌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송준길도 그때 송시열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종선은 어느 때 사람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김종서. 세조 때 아니에요? 세종 때, 물론 세조 때도 살긴 죽었지 나중에. 세종 때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저 육진을 개척한 분입니다. 한경북도 해령, 부령, 은성, 종성, 영원, 경성 이렇게 6개 진을 여진족으로부터 다 빼앗아서 우리나라 땅을 처음으로 만든 분이에요. 누가? 그분이 누구라고요? 김종서. 김종서. 그분은 홍성분이에요. 홍성. 대전분이 아닙니다. 홍성에서나 왜 거기도 가셨었죠 한번? 네, 갔어요. 네, 거기 비석도 한 번 보고 그분 사당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세조한테 수양대군한테 억울하게 죽었어요. 예. 그다음.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역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왕조 세조의 불의에 항거한 대전 출신의 사륙신 중에 한 사람은 박팽년이다. 다시 한번 자, 보겠습니다. 맞으면 목표를 조선 왕조 세조의 불의에 항거한 대전 출신 사륙신의 한 사람은 박팽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카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방 설명했는데 제가 틀리시네. 잘 생각해서 오세요. 자, 내리셔도 됩니다. 잘 보세요. 박팽년은
단종을 위해서 세조에게 잘못했다고, 세조 당신은 잘못한 겁니다 하면서 죽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대전분입니다. 하나. 지금도 대전에 뭐가 있어요? 문이 세워져 있어요. 그 사륙신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성삼문, 박팽년, 하의진, 이계, 유성원, 윤구 이렇게 6명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역사책에 이건 사륙신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뒤 후배들이 이런 분들을 넣어서 사륙신이라고 부르자. 여기 사자가 무슨 사자인지 아세요? 죽을 사자예요. 죽어서 항거하는 거예요. 예. 원칙은 넉사자로 써야 된다고. 예, 넉사자 아닙니다. 네, 원칙은 넉자자로 쓰는 거예요. 다음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 지역에 대한 상식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장 대전에는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대전고등학교, 청와대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한남대학교, 대전고등학교, 청와대. 맞으면 O, 청와대? 틀리면 X. 자, 삼성대도 있으니까. 다 됐습니까? 네, 내리셔도 됩니다. 예. 잘 알죠. 충남대학교 어디 있습니까? 유성구에 있어요. 유성구. 그렇게 대전에 있죠? 네. 대전에 있죠. 그 다음에 한남대학교 동구에 있습니다. 동구. 대전고등학교. 대전. 요 바로 옆에 있어요. 중구. 우리가 사는 중구에 있습니다. 청와대는 누가 사는 곳이에요? 누가 사는 곳이요? 대통령이 사는 곳이요. 거기에 대통령이 사는 곳이 대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예, 청와대는 서울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틀리죠. 다음은 동물에 관한 상식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 소, 말은 날개가 있어 날아다니고 비둘기, 참새 등은 날개가 없어 네 발로 걸어 다닌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 소, 말은 날개가 있어 날아다니고 비둘기, 참새 등은 날개가 없어 네 발로 걸어 다닌다. 맞으면 O, 틀리면 X 카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원. 네, 내리셔도 됩니다. 네. 자, 이거 제가 조금만 설명할게요. 조금만 잘 보세요. 세상에는 이 지구상에는 또는 우주는 산 것과 죽은 것으로 나눕니다. 우선 산 것과 죽은 것. 바위는 어떻습니까? 죽은 것. 생명이 없죠? 네. 예. 소나무는 어떻습니까?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네. 우리 사람은 그럼 어디에 속합니까? 살았어. 예, 사한 거에 속하죠. 예, 그러니까 사한 것과 죽은 것으로 나누고 사한 것 중에 또 나눠야 되는데 그 중에는 동물과 식물로 나눕니다. 크게 보면은 동물과 식물. 사람은 어디에 속합니까? 동물은 이렇게 소음 쉬고 그러죠. 물론 식물도 소음은 쉽니다. 그런데 식물은 어떻습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은 움직이는 거고 살긴 살았는데 또 닮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잘 보세요. 동물 중에는 또 나눈다면 육식동물과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새와 짐승으로 나눕니다. 새와 짐승. 자, 짐승은 어떻습니까? 짐승은 돼지. 왜 돼지는 뭐가 특징입니까?
돼지가 닮은 점이 뭡니까? 다른 것과 새와 다른 게 뭡니까? 돼지는 반대되고 새는 날아다니지. 돼지는 네 발로 걸어다니는 네 발로. 새는 날아다니지. 사람도 동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두 발로 걷죠. 그런데 실제로는 옛날에는 네 발로 걸어 다녔어요. 지금 손이 이게 발이에요. 앞발 아셨죠? 예. 소도 똑같이 어떻습니까?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네 발. 그러니까 동물, 움직이는 동물이죠. 그 다음에 말도 소와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 얘기할까요? 소하고 말하고 누가 헤엄을 잘하는지 물속에다 넣으면 네 발 달린 것은 다 헤엄을 칠 수 있습니다. 다 헤엄을 쳐요. 그런데 소하고 말하고 무엇가 더 헤엄을 잘 치는지 말씀하실 분? 아닙니다. 말이 잘 치지. 말이 헤엄은 잘 쳐요. 그런데 큰 강을 건너라고 막 큰 물이 막 내려가는데 소하고 말하고 떠내려간다. 그럼 헤엄 잘 치는 말은 죽습니다. 죽어. 왜 죽는지 아세요? 헤엄은 잘 치는데 성질이 급해요. 말은 막 그래서 성질이 급한데 어떻게요? 막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막 힘을 써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힘이 빠져서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소는 어떻습니까? 소는 물이 가는 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슬슬 가도 돼요.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서 가만히 떠내려가서 나중에는 이제 산 옆에나 강 옆에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사는 거예요. 암만 강 속에 넣어도 소는 사는데 말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런 얘기 정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뭐 있죠? 말, 소, 돼지, 소, 말 다 했어. 그 다음에 새. 새란 어떤 거냐? 새가 뭐가 닮은 거냐? 새는 두 발로 걷습니다. 우선 두 발. 발이 둘이에요. 없어. 그러면 앞발이 없어. 앞발 대신 새는 뭐가 발달했어요? 날개? 물론 날개 발달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새는 다 음식도 뭘로? 부리로 주워 먹어요. 입으로 주워 먹어요. 그러니까 입이 참 발달했어요.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어요. 새 종류를 한번 5개만 우리 해볼까요? 지금 얘기하는 참새. 참새 알죠? 쬐끄만 짹짹짹거는 참새. 그 다음 우리 대전에서 많이 사는 텃새가 있어요. 뭐예요? 비둘기. 비둘기는요 대전에서 사는 텃새예요. 텃새. 아주 어디 가지도 않아요. 고기만 살아. 대전만. 또 뭐 있나? 황새. 어떤 게 황새입니까? 다리가 길어요. 길어서 어디 돌아다녀요? 물이 깊은데도 살살 돌아다니면 부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속에 고기가 돌아다니는 걸 이렇게 잘 보다가 콕 찍어 먹어요. 그놈으로 그 참 꼭 아셔야 되는 걸 지금 잘 못 보셔서 모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문제는 역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고려시대에 동구 마산동에 사설여관을 지어서 회덕 황씨 3대가 108년간 나그네에게 숙식 제공을 한 여관은 미륵원이라고 한다. 고려시대에 동구 마산동에 사설여관을 지어서 회덕 황씨 3대가 108년간 나그네에게 숙식 제공을 한 여관은 미륵원이라고 한다. 맞으면 O, 카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으셨어요? 예, 내리셔도 됩니다. 예, 아이고 이거는 꼭 설명해야겠어요. 이거는 고려 말 조선 초까지 한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400년까지 했으니까 108년간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마산동, 즉 동구 마산동에서 108년간이니까 보통 일대를 얼마나 보느냐 하면요 3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까지도 다 그 여관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전라도에서 서울 가는 사람, 경상도에서 서울 가는 사람이 거기 들리면은 그냥 재워주는 거예요. 밥도 주고 재워주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 여기서 사설여관이란 말을 이렇게 썼는데 지금 우리나라 여관은 다 사설여관이지.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없어. 개인이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대전 사람 황씨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많고 부자라고 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죠? 물론 이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했죠. 그 당시에 부자로 사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어쨌든 대전에 이런 그 여관을 지어놓고 공짜로 오고 가는 사람을 재워주었다. 옛날에는 재워주었어요. 다 동네 누가 들어와도 재워줬어요. 그래서 김삿갓 방랑기가 있죠. 예, 김삿갓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관에서 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글방에도 가고 어떤 데는 뭐 부잣집도 가고 사랑방에도 가고 예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 좀 이렇게 길게 하고 싶은데 또 이걸 해야 되니까 예 하나 조금만 더 할까요? 예, 괜찮습니다. 예, 이분 잘 보세요. 김삿갓이 하루는 아주 배가 고파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저녁이 껌껌해서 부잣집 사랑방에 갔습니다. 부잣집 사랑방에 이건 그래서 부잣집 사랑방에 가면 옛날에는 다 밥 줬어요. 밥 주는 거예요. 지금은 밥 줄 사람 하나도 없죠. 어디 참 어떤 사람이 가서 나 좀 재워주시 안 재워줍니다. 절대로. 근데 그때는 다 재워주고 밥 줬어요. 사랑이가 가만히 앉았으니까 주인이 안 됐거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살짝 부인에게 밥이 있어요. 지금 어떤 배고픈 사람이 왔는데 밥 좀 줘야겠는데 했더니 부인이 얼마나 사납던지 딱 그런 거예요. 어서 그런 사람이 밥 주려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어? 사랑방. 김삿갓 앉아있는 데까지 들리네?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 부인이 그래서 부인이 잘못 말하는 말이 울너머로 넘어가면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옛날엔 여자를 가르쳤어요. 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주 김삿갓이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 아마 한두 시간 했을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일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때 이 황신의 가정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공짜로 재워주었다. 재워주고 밥도 주고 그렇게 하고 나갔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역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잘 듣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고구려 호동 왕자의 아버지는 대무신왕이고 낭랑공주의 이름은 모란공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카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맞으면 O 카드를 들으시고 틀리면 X 카드를 들으세요. 모르겠다. 내리셔도 됩니다. 호동왕자 얘기는 하두들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몇 번 제가 그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얘기는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호동왕자는 누구냐? 고구려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고구려 제3대 왕 대항신왕의 아들이에요.
대항신왕이 어떻게 해서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죠. 어떻습니까? 아들이 큰 부인이 못났어. 그래서 작은 부인이 그 아들을 낳는데 그 큰 부인이 그렇게 아들을 미워하는 거야. 예, 그래서 나중에 낭랑으로 보냈잖아요. 그 왕의 목을 비워라고. 예, 비러 가서 결국은 누구만 알게 된 거예요. 낭랑공주를 알게 됐습니다. 그 공주 이름이 모란 공주예요. 모란이에요. 모란이. 예, 모란입니다. 예. 그래 이게 이 문제는 맞는 문제죠. 그러니까. 자, 고구려 제3대 왕은 대무신왕. 1대 왕은 누굽니까? 고구려 세운 사람. 왕과 고구려. 우리가 뭐 중홍입니다. 중홍 또는 이분들은 뭐라고 도느냐면 동명성왕이라고도 해요. 동명성이란 뭡니까? 여기 동쪽에 나타나는 아주 특별히 반짝거리게 나타나는 금성을 얘기합니다. 금성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 동명성왕은 금성을 상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다음도 역사에 관한 상식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라의 법흥왕 때 불교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은 삼차도입니다. 신라의 법흥왕 때 불교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은 삼차도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카드를 주시기 바랍니다. 틀리면 X, 맞으면 O로 하세요. 불교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누군가 알면 되는 겁니다. 네, 내리셔도 됩니다. 순교란 뭡니까? 순교. 죽은 사람. 그냥 죽어? 그냥 우리 집에서 죽으면 그게 순교입니까? 나가는 네. 이건 정말로 종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즉 천주교가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 계시죠? 김대건 신부. 네, 아시죠? 네. 김대건 신부. 물론 나중에 순교했습니다. 예, 순교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3차돈이가 아니라 2차돈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3차돈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예. 2차돈입니다. 2차돈은 신라 한마로 이손의 손주예요. 그 이손의 아들은 백제하고 싸우다가 나중에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묻고 그 2차돈이가 결국은 나중에 법흥왕의 딸이 그렇게 2차돈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흥왕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2차돈이에게 내가 왕위도 물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2차돈이는 옆에 있는 별림과 원래 연애를 했어요. 그 당시에 난 암만 공주라도 싫어, 왕도 싫어, 소용없어, 왕도 싫어, 예, 나는 별림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결국은 고구려로 보내게 되는데 고구려 왕의 목을 비워라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넌 고구려 가서 죽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또 오게 됩니다. 그 아주 길어야 1시간 이상 얘기를, 2시간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요. 제가 2차돈 얘기를 안 했으면 다음번에 할게요. 지금 여기서 헌수는 없어. 자, 2차돈 꼭 알아두세요. 예, 2차돈은 신라에서만 불교를, 그래서 2차돈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겠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목을 치면은
내 목에서는 하얀 피가 나올 것이다. 하얀 다른 게 나올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목을 쳤어요. 쳤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꽃이 막 떨어지고 이 자돈의 목에서는 하얀 피가 막 솟네.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상하죠? 사람의 목을 치면은 붉은 피가 나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하얀 피가 나온 것도 이상하고 꽃피가 내린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 뒤로 법흥왕은 그 신하들이 반대하는, 불교를 공인하면 안 된다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 자돈이 그걸 보고서 그 높은 그런 신하들이 아무도 반대를 못했어요. 그래서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한 왕입니다. 예, 아주 간단히 얘기를 했어요. 예, 그다음. 다음도 역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왕조에서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사람은 삼촌인 수양대군이다. 조선 왕조에서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사람은 삼촌인 수양대군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카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맞으면 뭐 틀리면 내리셔도 됩니다. 예. 이거는 아까도 약간 지나간 얘기인데, 이게 자 조금만 얘기하면 세종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문종이요, 문종왕. 얼마나 착한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머리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몸이 약해요. 그래서 문종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문종이라는 사람은 일찍 죽으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린애가 왕이 되는 거예요. 12살 먹은 단종이 왕이 되는 거야. 12살 먹은 단종이. 12살 먹은 단종이 뭐 알겠어요? 그런데 세종의 동생들이 잔뜩 있습니다. 쭉 있어요. 세종의 아들들이 잔뜩 있는데 제일 큰 형이 문종이고, 아까 왕은 문종이고, 그다음 이제 수양이라고 하는 동생 이름이 수양이야. 수양. 이제 잔뜩 있습니다. 그 밑으로도 쭉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수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으로는 내가 왕하고 싶어. 내가 왕을 하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조카를 금방 죽이고 내가 왕해야겠다. 사실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단종을 놔두면 어떨까요? 신하들 중에는 단종을 따르는 사람이 잔뜩이요. 그렇게 죽일 수가 없어. 내가 왕할 수가 없어. 사실은 놔두고는 내가 왕할 수가 없어요. 예. 그놈을 죽여야만 내가 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종을 저 영월 있죠. 지금 영월, 강원도 영월, 거기로 귀양 보냈다가 결국은 사람을 보내서 죽이는 거예요. 누가? 작은아버지지.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무엇 뺏으려고? 왕위를 뺏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그건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몇 시간을 할 기회가 올해는 없었네요. 그런데 이게 이런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꼭 알아둬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제는 퀴즈 문제의 하반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한시대의 삼한이란 마한, 수한, 진한을 일컬어 삼한시대라고 말한다. 삼한시대의 삼한이란 마한, 수한, 진한을 일컬어 삼한시대라고 말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카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셔도 됩니다. 사만 있죠, 사만. 이거는 아주 몇 번을 설명했습니다. 대전학을 공부하면서 이 대전도 사만 시대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한, 진한, 변한.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마하게. 예, 수한이라고 그랬지. 수한. 수한은 없었어. 마한, 진한, 변한이 있었으니까 수한했으면 틀렸죠. 네. 그런데 우리 대전은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마한에 속해 있었어요. 마한이라는 나라는 나중에 백제가 마한 땅을 거의 다 차지하게 됩니다. 예, 그때 대전의 이름을 뭐라고 한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술이라고 불렀어요. 우술. 비읍자 써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우술이라고 하고 비우자니까 우술이라고도 하고 비술이라고도 했어요. 대전. 그래서 삼한시대 대전 이름은 우술이다 하는 게 정답이 됩니다. 그럼 여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없는 날이 없는 겁니다. 예. 마한, 진한, 변한. 마한은 지금 백제를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진한은 뭡니까? 변한은 가야 아니야. 그렇습니다. 예, 가야를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진한은 나중에 신라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문제입니다.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주몽이고 발해를 세운 사람은 대조영이다.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주몽이고 발해를 세운 사람은 대조영이다. 자, 맞으면 오를 들고, 예. 틀리면 주몽, X를 들어주시기 대조영. 바랍니다. 예. 그럼 대조영이 누군가만 알면 되는 거거든. 네. 내리셔도 됩니다. 자, 여기요. 고구려가 망한 후에 세운 나라가 발해입니다. 발해는 누가 세웠느냐 하면 대조영이가 세웠어요. 대조영. 예. 주몽은 아까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고, 아까 고구려를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고구려 다음에는 발해가 있고, 발해가 있을 때는 남쪽에는 또 뭐가 있어요? 신라가 있었습니다. 신라가. 예. 그것을 나중에 발해가 완전히 망합니다. 거란족한테 망해요. 망하고 난 다음에는 남쪽에 고려가 서게 되는 거죠. 고려가 서게 되고, 고려 다음에는 다시 뭐가 온다고요? 조선이 옵니다. 조선. 네, 조선 왕조요. 지금 북한서 얘기하는 그런 조선이 아니고 조선 왕조의 조선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네. 이제 대한민국이 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말씀해주세요. 네,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역시 역사에 관한 상식 문제인데 임진왜란 때 관한 상식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왜란 때 행주 산성에서 승리한 장군은 이순신이고, 한산도 바다에 승리한 장군은 권율이다. 아,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때 행주 산성에서 승리한 장군은 이순신이고, 한산도 바다에서 승리한 장군은 권율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카드를 넣어주시기 잘 바랍니다.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서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틀려. 알면서도 틀리는 거예요, 이런 게. 알면서도. 네. 알면서도 틀리는 문제입니다. 네. 네. 예, 내리셔도 됩니다. 행주산성에서
승리를 하고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싸울 때 권율 장군을 도와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왜 여자들이 행주 치마에다가 돌을 날려주었다고 그래서 행주산성의 말을 따서 지금도 행주치마라는 말을 쓰죠. 행주치마 입고서 왜 밥하고 그러죠 앞마들이. 예. 그러고 지금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데가 어디입니까? 한산도 앞바다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순신 장군은 해군이고 권율 장군은 육군입니다. 그 당시에 육군. 예, 육군. 그걸 그걸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 승리한 장군은 뭐라고요? 권율이고, 그 다음에 한산도 바다에서 승리한 장군은 이순신이다. 이렇게 쓰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거꾸로 했습니다. 그 다음도 역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왜란 때 승려로서 일본군과 싸워 이긴 유명한 승려 두 사람은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즉 사명당을 말한다. 임진왜란 때에 승려로서 일본군과 싸워 이긴 유명한 승려 두 사람은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즉 사명당을 말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카드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이게 임진왜란 때예요. 임진왜란이란 어디 무엇입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예, 1592년이니까 1592년 지금부터 1600년 잡고 700, 800, 900, 1000, 2000 약 400년 좀 넘었죠. 예, 이런 시대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과는 아주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항상 그렇게 응얼거리고 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당시에 승려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승려. 그래서 이 사명대사라고 하는 분이 사명대사는 아주 이게 갑사에 계셨어요. 가만히 있어. 다시 한번. 갑사에서 계시긴 있는데 갑사보다도 사명대사의 선생님이 서산대사입니다. 서산대사는 주로 금강산, 요양산 이런 데 계셨고 사명대사는 물론 금강산에 계셨고 나중에 그 제자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여기 계룡산 갑사에 있었습니다. 그게 영규대사예요. 지금도 가면은 영규대사 비석이 갑사에 가면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그 얘기를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이 서산대사의 제자는 사명대사고 사명대사의 제자는 영규대사예요. 예, 그런데 꼭 제자는 또 영규대사는 서산대사도 직접 만난 분이죠. 그런 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 중요한 건 사명대사는 일본의 사신으로도 갔었어요. 나중에 일본의 사신으로 가서 일본에서 잡아간 우리나라 포로 어떤 사람 잡아갔겠습니까? 할아버지 잡아갔겠어요? 할머니 잡아갔겠어요? 이쁘고 건강한 젊은 남녀를 잡아갔습니다. 잡아다가 외국에다도 팔고 자기들 노비로 종으로 만들어서 산 거예요. 일본 놈들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일본 임진왜란이란 땅을 뺏기 위해서 쳐들어온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학자들 얘기를 들으면 20만 명 정도가 잡아갔다. 임진왜란 때 잡아간 게. 그런데 사명대사가 수만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일본으로 사신으로 가서 그 사명대사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사명대사를 일본에 사신으로 보냈는데 사명대사가 얼마나 일본 사람이 무섭게 생각을 했든지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일본에 왔을 때 이거 죽여야겠다. 그래서 한 번은 일본 주웅들이 말입니다. 한 20명, 30명이 막 쭉 모여서 술 잘 먹는 주웅이 종 모였어요. 그 사명대사는 어떻습니까? 가운데 앉아서 어찌 당신들이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사명대사를 여기 오신 것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놈들이? 그렇게 안 했겠죠. 안 했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명대사가 술 잘 먹는다는 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술을 갖다가 아주 독한 술을 일본 사람 승려가 한 잔 먹고 그렇게 사발로 하나씩 먹는 거예요. 사발로 하나 먹고 그 한 잔을 또 사명대사 주고 또 옆에 일본 중이 또 한 잔 먹고 주고 그러면 20명이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명대사는 몇 잔 먹여야 돼요? 20잔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 20잔을 먹어서 이 독한 술이 다 떨어졌어. 그러고서 이 한 잔씩 먹고서 일본 그 승려는 모두 다 쓰러져 자는겨. 모두 다 쓰러져 자요. 그런데 사명대사는 거기서 뭐라고 하겠나? 야, 이놈들아! 술이 일본은 요것밖에 없느냐? 더 가져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술 먹여서 정신이 없을 때 사명당을 죽이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또 한 번은 말이에요. 사명당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 하루는 아주 일본 놈들이 철 있죠. 새로 집을 싹 이렇게 방을 만들었어요. 새로 방을 싹 만들고 그러니까 지붕도 철, 옆에도 쇠, 밑에도 쇠. 그러고서 밑에서 일본 석탄이 막 좋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석탄으로 밑에서 불을 떼기 전에 사명당에게 뭐라 했느냐면 아이 주무실 때가 적당하지 않아서 저들이 이렇게 주무실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여기서 오늘은 주무십시오. 그래라 하고서 가서 이렇게 잘라고 하는데 뚜뚜덕이 시작하는데 석탄으로 막 밑에서 불을 막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더니 어떻게 될까? 이게 새니까 빨갛게 불 달는 거예요. 이게 빨갛게 불 달더니 옆에 벽까지 다 빨개지는 거예요. 그럼 사명당이 어떻겠어요? 죽여야지. 그런데 거기서 말입니다. 사명당은 항상 먹과 붓을 갖고 다니니까 먹과 붓으로 그 사방이 다니면서 누운설자를 써서 붙였어요. 이렇게 붙이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보석보석 웃는 거야. 밤새 추워서 오그리고 사명당은 잠도 못 잤지. 지금 백같아서는 어떡하고? 밤새 거기다 석탄물을 떼서 막 빨갛게 불달게 했거든. 그래서 일본 놈들이 그날 이제 자고 나서 이제 다 죽었겠지 하고서 문을 이렇게 여니까 사명당 그 사명대사 그 수염에 고드름이 덜그럭덜그럭 하면서 야 이놈아 일본이 나무가 구였다더니 사람을 얼어 죽이려고 하니? 아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런 일화가 한 10가지 이상 됩니다. 2가지만 얘기했어요. 예, 이렇게 사명당 이분들은 소문대사라고도 합니다. 소문대사 뭐 사명대사라고도 좋지만 사명당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 서산대사가 사명당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일화가 참 아주 굉장히 많은 일화가 있는데 그 얘기 시작하면 1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신 줄 알고요. 또 예, 이번엔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 대전에 관한 역사적인 상식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대전 지방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국립교육기관인 향교는 회덕향교와 진잠향교,
그리고 충남 학원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카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셔도 됩니다. 이거 설명을 조금 해야겠네. 여기 봐요. 조선시대에는 지금 우리 다전을 잘 생각해봐요. 자, 충남대학은 국립학교입니다. 나라에서 세운 학교예요. 네, 그럼 한남대학은 무슨 학교입니까? 사립학교예요. 개인이 세운 학교예요. 개인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세운 학교는 조선 전기에는 국립대학만 있었어요. 그 국립대학이 뭐예요? 해덕향교와 진장향교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향교가 국립대학이 아니라 국립학교예요. 국립중고등학교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초등학교라는 게 없으니까 글빵 있죠? 그걸 뭐라고 했어요? 서당이라고 했죠? 그게 초등학교 과정이고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면 졸업이라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향교로 진학을 합니다. 요새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그놈을 졸업을 하면은 보통 요새 7급 공무원 시험 비슷한 지인사 시험 또는 상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합격하면은 어딜 가느냐? 대학은 딱 하나요. 성균관 대학교. 성균관 대학교가 아니에요. 성균관이지 그냥. 지금 근래에 와서 대학이라는 말을 썼지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을 안 썼어요. 그래서 성균관입니다. 성균관. 그것도 국립대학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이 향교가 제일 먼저 세운 데는 강릉향교입니다. 강릉향교가 세워져 가지고 전국적으로 약 360개 정도의 향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립학교, 그건 조선 전기에 성했던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립학교가 많이 세워지는데 그게 바로 서원입니다. 아까 얘기한 도남서원 있죠? 그건 조선 후기에 서원이 사립학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서원과 향교의 차이점은 그 전에 말씀을 약간 드렸지만 시간이 많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설명을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는 20개가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저희 직원들이 문제를 집계하는 동안 선생님의 보충 설명을 계속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건 남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는요, 조선시대 교육기관을 말해라 하면은 주로 처음에는 어디 출신? 향교 출신이었어요. 요새 서울대학 출신 하면은 저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처럼 옛날에는 향교가 중고등학교 출신이었어요. 향교가. 그러다가 조선 후기 16세기 이후부터는 서원이 시작되는데 서원은 아까 말씀대로 뭡니까? 개인이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후기에 왜 이 서원이 많이 세워지느냐 하면 자, 사화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주로 사화가 연산군에 의해서 사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화란 억울하게 연산군이 잘못해서 결국은 왕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신하들이 죽는데 그 신하들 중에 뭐예요? 선비들이 죽는다 이 소리예요. 선비. 그래서 선비사자를 써서 사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화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4번이나 일어났어요. 상세한 얘기는 빼고서. 그러니까 선비들이 어떻습니까? 야, 나라에 충성해야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잘못하면 내가 어지간히 높이 올라가면 잘못하면 죽어.
사화, 무호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렇게 이런 사화가 일어나면서 막 죽으니까 야 이거 하지 말고 지방에 내려가서 돈이 많은 사람은 아까 얘기한 뭐예요? 사립학교, 서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양성하는 자기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찾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서원 출신들이 과거 합격자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향교로 진학하지 않고 서당을 맞추면은 서원으로 진학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조선 후기에는 향교보다는 뭐예요? 향교가 국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가 성원한 시대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우리나라 현재 보세요. 한 대한민국을 세워서 처음에는 국립학교, 주로 초등학교도 다 국립학교였죠. 지금도 공립학교죠. 그런데 지금 사립학교가 많이 자꾸 생기죠. 중고등학교에 사립학교가 많이 생기죠. 차차를 지나갈수록 우리나라도 사립학교가 더 성할 수도 있어요. 고구려도 어떻습니까 하면 처음에는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생겨가지고 국립학교로 서울에만 있었으나 나중에는 지방에 경당이라고 하는 사립학교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할수록 사립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왕으로 조선시대 왕이었다가 군으로 강등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연산군, 광해군. 예, 연산군과 광해군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왜 군은 무슨 군자면 인군 군자예요. 그러니까 왕보다 한 계층 낮은 거예요. 낮은 사람, 인군군. 그래서 연산군과 광해군인데 지금 연산군을 얘기하려면 연산군은 정말로 참 잘못한 게 많습니다. 아주 도저히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광해군은 그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와는 달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광해군은 이 북인이라고 하는 정권 사람들이 광해군을 밀어서 결국 잘못한 일이 많아요. 자기 형님 임해군을 죽였고 영창대군을 죽였고 자기 계모인 인목대비를 서궁이라는 게 뭐예요? 저기 한쪽에 있는 그런 데를 내쫓았다거나 뭐 이렇게 했고 할 정도로 그 우리나라에서 그 광해군이 잘못으로 인해서 서인들한테 쫓겨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광해군 때 그 북인을 지지하던 사람들과 서인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싸우면서 서인에 의해서 결국 북인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은 쫓겨나서 결국은 나중에 죽었죠. 그러나 광해군은 잘한 일도 많습니다. 광해군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이 중립정책, 중립외교를 잘해서 아마도 병자호란이나 정묘호란 같은 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걸 그 광해군 다음에 인조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못해서 결국은 어때요? 병자호란과 이런 호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OX 퀴즈 맞춰주시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OX 퀴즈 맞춘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시상은 우리 심사를 해주신 김진환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3등, 2등, 1등에 시상을 하고 3등, 2등, 1등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께는 기념품을 모두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3등, 1등, 2등이 아주 훌륭하셔서 드린다는 것보다도 그냥 여기에서 오늘 재미로 오신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세요. 예.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참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3등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3등에는 총 문제 20개 중에 18개를 맞추신 민정란 회원님. 축하드립니다. 네, 건강하신 감사합니다. 것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좋은 머리를 갖고 계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2등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2등하고 1등이 동점이 나왔어요. 문제 20문제 중에서 19개를 맞추신 분 2분이 계셔가지고 부득이 저희가 연장순으로 연세가 더 높으신 분을 1등에 드리고 그 다음 첫점 순으로 2등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2등은 19개를 맞추신 많이 먹은 사람들 조일심 회원님. 아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점인 19개였습니다. 근데 연장이기 때문에 1등이 되셨습니다. 우리 김용기 회원님.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